우리가 매일 당연하가 쓰는 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뭐 수도꼭지 틀고 화장실 가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24억.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네, 24억 명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위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게 그냥 좀 불편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조용한 위기라고 불립니다. 수십억 명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오랫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정말 주교수상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외면해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한 물이랑 위생시설이 없다는 게 마치 도미노처럼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당연히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병이 돌고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아이들이 아프면 학교에 못 가고 어른들이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경제적인 기회까지 전부 잃게 되고 그 지역사회 전체가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는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새천년 개발 목표, 우리가 흔히 MDGs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인류가 이 물 위기를 해결해 보겠다고 다 같이 힘을 모은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그럼 MDG의 성적표 한번 볼까요? 어땠을까요?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마시는 물, 이쪽은요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아주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위생 분야에서는 목표에 한참 미달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5억 명 정도가 목표에서 뒤처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한 셈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왜 이렇게 절반의 성공에 그쳤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목표 자체가 좀 소극적이었어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절반만 줄이자였거든요. 그리고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었죠.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성공하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곳의 실패가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또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수질이나 지속 가능성 같은 더 깊은 문제들은 놓쳤고요. 결정적으로 위생 분야는 정말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예산만 봐도 아프리카 물 관련 예산 중에 고작 12%만 위생에 쓰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실패에서 배운 게 있죠. 바로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훨씬 더 나은 계획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6번 SDG6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훨씬 더 종합적이고 똑똑한 미래를 설계한 거죠. 그럼 이 둘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차이가 정말 명확해요. 옛날 MDG가 문제 절반만 해결하자, 국가 평균만 보자 이랬다면 SDG6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형평성을 이야기하죠. 다루는 범위도 그냥 물을 쓸 수 있냐 없냐를 넘어서서 물의 질, 지속 가능성, 심지어 통합적인 관리까지 훨씬 더 야심차고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DG 6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물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시야를 넓혀야 한다. 단순히 수도꼭지나 화장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물이 순환하는 전체 시스템을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이 얼마나 큰 그림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쓰는 물은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집에서 쓰고 마시는 물이 사실 전체 그림에서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 세계의 물 사용량의 무려 70%가 농업용수입니다. 그리고 22%는 산업이랑 에너지 생산에 쓰이고요. 정작 우리가 집에서 쓰는 물은 다 합쳐서 고작 8%밖에 안 돼요. 놀랍죠?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농업과 산업용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물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도 물을 써야 하고 산업도 써야 하고 우리도 써야 하고 이 복잡하게 얽힌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SDG6가 내놓은 전략이 바로 통합수자원 관리, 영어로 IWR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물, 땅,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원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조화롭게 관리하자는 거예요. 생태계는 지키면서
경제와 사회 전체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방식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쓰고 난 물, 즉 폐수 처리도 정말 심각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폐수의 무려 90%가요. 아무런 정화 과정도 없이 그대로 강이나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중한 물을 우리 스스로가 오염시키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SDG 6이 가져온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바로 철학의 변화입니다. 물이 더 이상 누군가 베푸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되었다는 거죠. 2010년의 유엔 총회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물에 대한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개인 생활과 가정에 써쓰기에 충분하고 안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물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선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건 그냥 좋은 일, 자선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문제이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성의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사람들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물이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면 그 권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또 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